이재명 대표가 벌써 검찰에 다음 주면 네 번째 소환됩니다. 이번엔 어떤 의혹으로 소환될까? 그 다음엔 어떤 의혹이 기다리고 있을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해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자, 세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 김효은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이재명 대표가 네 번째 소환을 앞두게 된 건데, 자, 일단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네. 17일이면 다음 주잖아요. 예. 또 검찰에 소환되면 이게 네 번째라는데 이번에는 어떤 의혹으로 소환되는 거죠? 저는 이제 성남 FC 그리고 유래 대장동 그걸 뭐 소환되어서 조사받고 기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말도 많던 이제 백현동에 관한 거. 백현동. 예, 백현동에 관한 혐의는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여기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어요. 근데 그 이제 이전을 하죠. 그러면 이 부지가 사실은 녹지였는데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거야. 주거로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아파트와 관련해서 원래 이제 100% 정도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지켜져 있는데 그 분양 업체에게 그러니까 개발 업체에게 10%로 낮춰진 거야.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예. 거고. 그다음에 이거 사실은 이제 성남시에서 이거 환수하려고 하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어떤 지분이랄지 이런 걸 조절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아예 배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시 이 시행사는 한 3,200억 정도의 분양 이익을 얻었고요. 또 이거 지분을 갖고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디벨로퍼가 한 700억 정도의 이득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부지 자체가 사실은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산이 있으면 옹벽을 쌓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15m 이상의 옹벽을 쌓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비탈면에. 예. 그런데 50m 높이의 옹벽을 쌓도록 하면서 아파트 허가를 해준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어떤 유차. 옹벽 아파트, 그 유명한 옹벽 아파트가 이 백현동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준공검사가 안 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그럼 하나가 등기를 못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입주는 했는데 주민들이. 그렇죠. 그럼 뭐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백현동으로 네 번째 검찰에 소환되게 된다. 이재명 대표 순환사인데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가장 여야의 관점 포인트는 검찰, 수사기관이 과연 이 대표의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대북 송금은 검찰이 소환하지 않은 상황.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얘기를 들어보면 대북 송금 의혹과 병합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대표가 앞서서 뭐 몇 번의 번복은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최신 버전은 붙잡부 특검 포기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구속영장 심사 받으러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측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단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시종일관 하고 있는 얘기는 검찰의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본인의 정치 탄압 압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국가 폭력 이런 글을 쓰기도 했던데. 아, 이번 소환에 대해서 예, 본인 SNS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고 국가로부터의 폭력이어서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면 본인 스스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서 자신 있게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예. 과거에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도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기각이 됐잖아요. 네. 윤관석 의원은 구속이 됐습니다만. 그럼 이재명 대표가 정말 자신 있고 떳떳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지난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야 되는데 아, 이게 기획수사라면 영장실질심사 가면 기각된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거를 입증하는 게 가장 최고의 정치적인 수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설왕설래 의견이 많잖아요. 그 지난번에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부채포 특권을 활용해서 최종적인 국회 표결에 들어갔는데 본인도 아마 많이 놀랐을 겁니다. 단 한 표 차 부결.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영장이 청구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표결을 갔을 때 어찌될 바 모를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옹위하기 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은경 혁신의 혁신안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나중에 플랜 B까지 고민했던 것 아니냐는 온갖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생각합니다.